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7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5월 30일 말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윤 4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신사월 갑술 1이 되겠고요. 일진은 갑술이 됩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명식은 일간은 간목이 되겠고요. 그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주를 볼 때 가장 강조하는 말이 있죠. 일간과 월령을 잘 봐야지만 그 사주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저 일진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오늘 일간은 간목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4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있는 글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천간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이고요. 간목 일간인 사람들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두령 기질이라죠. 우두머리 기질이 있고, 그 다음에 간목 일간들 대체적으로 양목에 해당이 되는 대립목과 같기 때문에, 대립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큰 숲을 이루는 나무라고 해서 플라타나스라든가 제가 좋아하는 편백나무라든가 아니면 낙낙장송 같은 큰 이러한 나무들을 뜻합니다. 옆으로 퍼지지 않고 위로 곧게 자라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향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향할 향자, 하늘을 향해서 곧게 뻗어 올라가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간목 일가들이 좀 고든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뻣뻣하고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차가운 그러한 성격 첫인상을 갖게 되는데, 경금 일간과는 좀 달리 간목이라고 하는 일간은 뭐냐면 겉으로는 좀 뻣뻣해 보이고 좀 겉으로는 네 가지 어깨에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 마음 자체는 굉장히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즉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간목 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목 일간들 첫 인상을 가지고만 사람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조금 진드건이 오래오래 사귀어 보면은 간목 일간들의 따뜻한 온기를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간목 일간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자, 대립목이라고 해요. 작은 나무가 아니고 굉장히 굵고 크고 키가 큰 그런 나무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간목의 용도, 쓰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원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동량지목, 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자는 뭐예요? 용마루 동자라고 해서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들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씹을 줄 어떤 기둥이라든가 대들보라든가 버팀목 같은 거 있죠. 어떤 곳을 지을 때 버팀목이 튼튼해야지만 큰 어떤 구조물, 집이라든가 배도 마찬가지죠. 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데 버팀목이 약하다든가 대들보가 약하다든가 기둥이 약하면 뭐예요? 위로 큰 어떤 물건들을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약하죠. 특히 옛날 건물 같은 경우, 절이라든가 큰 궁궐 같은 경우에도 그 기둥 자체를 어떻게 됩니까? 나무로, 통 큰 나무로 버팀목을 하고 그 위에다가 어떻게 무거운 기와를 얹어서 궁궐이라든가 사찰 같은 걸 많이 지었잖아요. 그 기와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쌓기 위해서는 뭐예요? 동량이라고 하는 큰 버팀목이 있어 주어야지만 그러한 구조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예요? 목화통명을 또 좋아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는 추동절, 즉 가을 겨울에는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춘하절 같은 경우, 봄과 여름 같은 경우에는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무가 화를 봐서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동량지목인데 경우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목화통명을 이루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동절에는 주로 동량지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춘하절에는 목화통명을 이루는 것이 좋다. 근데 이제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이 을목은 내일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보다는 뭐예요? 목화통명,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초 내지는
회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화초란 뜻이에요. 화초 가지고 우리가 대들보로 쓰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의 용도, 그 다음에 음목인 이렇게 을목의 용도 서로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뭐예요? 춘하절에는 어차피 간목도 을목도 목화 통명에 이롭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요 때는 좀 비슷한 용도로 쓸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원래 간목의 용도는 뭐에 있다? 동양 지목을 쓰는데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월령, 어느 월령? 4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났죠. 여름입니다. 이 여름은 초여름이라고 해서 맹하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초하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4, 5,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뭐예요? 남쪽에 해당이 되면서 뭐예요? 계절은 이렇게 여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4월을 맹하, 초하로 간다면 이 5월 같은 경우에는 중하라고 해요. 중하 내지는 염천지절, 염천지절 다 같이 쓰지만 염천지절 내지는 염성절이라는 표현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에 마지막이죠. 그래서 늦여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모하 내지는 개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4월도 여름, 5월도 여름, 미월도 여름인데 각각 명칭을 붙여요. 4월은 초하 내지는 맹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5월 같은 경우는 중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월은 이렇게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초여름이다, 늦여름이다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지만은 옛날에 한자 시대에서는 초여름을 한자를 쓰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초하, 맹하, 중하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도 모하라든가 개하라든가 또 맹하, 초하 이런 것도 알아두는 것도 좋지만 일단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이 어떤 계절이냐? 여름은 뭐에 뜨겁다, 고온하다. 그 다음에 여름은 건조하다 이렇게 이것이 4월의 특징적인 거죠. 이거는 4월만 그런 것이 아니라 5월도 미월도 뭐예요? 여름은 뜨겁다, 고온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인월 같은 거, 인묘월은 봄이기 때문에 인월이라든가 묘월이라든가 진월 같은 경우에는 봄에 해당이 되고요. 봄이라고 하는 인월, 묘월, 진월은 목이 굉장히 왕한 세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봄에 씨앗을 심거나 봄에 나무를 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죠. 왜냐면 목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때 씨앗을 심거나 나무를 심게 되면은 굉장히 잘 자라고 발화도 잘 되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인월, 묘월에 가장 왕할 때이고요. 근데 진월부터 서서히 기력이 좀 약해지게 되는데 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포태법상으로 여기가 병지에 해당이 되고요. 병지, 그래서 병지라고 하는 것은 세력이 어떻게 왕한 세력이다, 약한 세력이다. 세력이 쇠갈해진다 내지는 쇠잔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력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인월 같은 경우 사람으로 치면 한 30대 정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묘월은 한 30대 한 40대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한 50대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4월 되게 되면 한 60대 정도 되는 거예요. 점점 기력이 약해되고 60대 되면 사람들 60대 중반 되면 벌써 직장 같은 데서는 정년퇴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월, 미월 이렇게 되게 되면 70대, 80대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 이렇게 가게 되면 간목이 어떻게 돼요? 점점 쇠가래지고 쇠잔해지죠. 그래서 4월에 태어난 간목은 일간이 일단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둬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약한 간목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어떻게 돼요? 절제시켜주는 용도의 글자가 있으면은 금상첨화일 거예요. 한 글자 가지고 일간도 생해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구도 할 수 있는 글자죠. 그러면 간목을 생해주고 화를 억제시켜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수라고 하는 물이 있을 거예요. 그죠? 물은 간목을 생해줘. 그 수생목 해서 목을 생해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극해요. 뭐를? 화를 극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생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으면 목을 생겨준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수국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으면 4월에 열기를 갖다가 어떻게 된다? 시원하게 조절시켜준다. 쉽게 말하면 뜨거운 여름에 비가 흠뻑 내리게 되면 기온도 서늘서늘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뜨거운 여름에 비가 오게 되면 들판이라든가 산에 있는 나무들이 푸릇푸릇하게 더 생기가 돋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개수가 있었으면 참 좋을 거예요. 개수.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고 하는, 천간으로는 개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임수를 보는 것보다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강호수와 같다 그랬죠. 강호수. 그래서 강호수, 임수가 있다는 건 강호수니까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는 강이라든가 호수에서 물을 길러다가 물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그랬죠. 우로수,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내리는 것이니까 힘들이지 않고 나무에 물을 줄 수가 있겠고, 힘들이지 않고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이왕이면 뭐죠? 다홍치마라고 임수보다는 개수 있는 것이 더 좋겠고요. 만약에 개수가 없으면 당연히 임수를 쓸 수 있겠죠. 임수를. 하지만 이왕 똑같이 있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4월은 목도 약하지만 수도 약하다고 하는 점. 그래서 수가 있게 되면 반드시 금도 같이 있어 주어서, 이 금이 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이 수가 살아나서 목도 생해주고 화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 4월생은 뭐예요? 반드시 수와 금을 얻어야 되는데, 수는 개수가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은 신금을 제가 써놨지만 이때 쓰는 금은 뭐예요? 신금보다는 경금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경금이 없으면 신금 당연히 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선우를 따진다고 하면 수는 개수, 금은 경금을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주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간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탁월한 월령은 뭐예요? 4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것은 사화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양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목이 양화를 받기 때문에 화를 보게 되면 간목은 식신 내진 상관인데, 이거는 양대양이니까 식신이 될 것이고요. 식신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신격이 되겠죠. 단 중요한 것은 뭐예요? 4월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식신은 왕하기 때문에, 식신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게 되면 식신도 그 작용은 마치 상관과 같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됩니다. 근데 일간과 월령만 놓고 봤을 때는 식신격으로 보겠지만은, 연간 이렇게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은 사중에 있는 지장간, 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장간이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요 중기에 있는 경금이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요걸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4월에 태어나서 식신격이 되는데,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식신격이 아니라 다시 칠살격 내지는 편관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화가 왕하면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 있으면 이 금은 목을 극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간이 약해서 설기당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극을 받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극설교집 내지는 교가라고 해요. 이 극설교집 내지는 극설교가가 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그러한 사주국세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이거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극설교집이 됐다라고 하는 뜻은 신약한 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연재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수라고 하는 것은 수생목한다 그랬죠. 수는 목을 생해주게 되겠고요. 금이 목을 극하는 것을 통관시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자수 자체가 지지에 있기 때문에 힘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자수가 목을 생해준다고 해서 이 국세가 그러면 자수 하나 가지고 일간이 왕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아직도 이러한 상태라고 하면 일간이
약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월간에 신금이 다시 이렇게 있는데 이 신금도 마찬가지로 술을 생해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금금 이렇게 천간에 있을 때는 목을 극하려고 하는 그러한 좀 나쁜 마음도 이렇게 갖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 내지는 화가 있어서 금을 좀 억제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일지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가 좀 필요하겠죠. 오늘 갑술이라고 하는 날에 해당했죠. 갑술날 개의 날이죠. 이거 술은 개, 멍멍이를 뜻하죠. 댕댕이. 근데 뭐냐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진토하고는 달라서 술토는 어떤 토? 술토는 건토 내지는 뭐예요? 조토라고 해요. 마른 땅, 마른 흙이죠. 뜨거운 여름날 마른 땅이에요. 자, 뜨거운 여름에 마치 땅이 하나 있는데 물기 한 방울 없는 그러한 척박하고 건조한 땅이다라고 봤을 때 갑목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진토하고 술토는 엄청나게 달라요. 이거는 진 안에는 물도 있고요, 목의 기운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갑목이 이 진에 충분히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근이라고 하는 거하고 상생의 개념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 갑진이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뜨거운 여름에 갑목이 뿌리를 얻겠고 진중 개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술토이기 때문에 매우 아쉽고, 술토는 술을 갖다가 또 억압하는 그런 나쁜 역할도 하게 되겠죠. 경신금이 투출되는데, 신금은 크게 의미는 없다 하더라도 경금은 일간을 약한 목을 극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 뭐냐면은 인목 묘목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부득이하게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연지에 있는 자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사람이 좀 뭐예요? 겁도 좀 많아지고요. 사람이 의외로 소심합니다. 돈을 벌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마른 땅에 나무 심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른 땅에 땅이 촉촉하고 옥토에다 나무를 심으면 거기서 배도 자라고 사과도 자라고 여러 가지 과실이 자라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인데, 마른 땅에다가 물이 없는 상태에서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죽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묘종값만 날려버리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너무 노력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공부하고 수양하고 그런 삶을 좀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연지 있는 자수 가지고는 수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약한 갑목을 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봐야 되죠.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술토가 이 사주는 결코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연지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그래도 술토 자체를 약간 윤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 경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목을 극히하려고 하는 요거는 좀 구제가 되지 않죠. 선생님, 연지 자수가 있으니까 금생수 그 다음에 수생목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금의 기운이 이제 수를 생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100%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목을 극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천간으로 임수 개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겠는데, 천간으로 금만 있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갑목이 약간 상해를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일간이 어떻게 돼요? 경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좀 소심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심하다 하더라도 업무 자체라든가 일은 좀 강한 직종 이렇게 갖게 되겠죠. 자, 병인시를 한번 볼게요. 병인시가 제가 좋은 점은 뭐냐면 갑목이 뿌리를 얻는 거 굉장히 좋아요. 갑목이 원래 이게 없었을 때 자수만 가졌을 때 이게 거의 극신약이거든요. 근데 인을 보게 되면 갑목이 뿌리를 둘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금이 목을 극하려고 하는 것을 좀 통제시켜주고 억제시켜줄 수는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큰 단점이 뭐냐면 매우 건조하고 조열하다라고요. 마르고 뜨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수가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서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남자를 태어났을 때 초년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수 개수가 투출해서
그나마 조금 괜찮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모, 개미 이렇게 오게 되면 좌우 상충될 때 이때 좋지 않고요. 나머지 뭐 갑시, 을류, 정의, 무자는 좀 무난하게 볼 수가 있지만 병술은 조금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여자로 태어나서 경진 대우는 좀 괜찮습니다만 기묘, 무인 이렇게 가게 되면 목은 왕해진다 하더라도 수기가 조금 부족한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 이거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축 무자, 남자의 명조보다는 여자의 명조가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갑술대운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병인은 간목이 뿌리를 얻고 이 화가 금을 억제시켜주는 점, 자수가 살아나야 되니까 금순으로 가야 발복할 수 있다는 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명으로 태어나면 조금 더 남명에 비해서는 좀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묘시는 병인하고 좀 다르죠. 요거는 뭐냐면 간목이 묘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이건 묘술이 합하게 되면은 화기가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정화가 있어서 금을 억제시켜주는 것은 뭐 똑같습니다만 역시 이 사주도 자수가 살아나야 되는 거고 운은 마찬가지로 병인과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 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진대우 좋을까요? 나쁘고 무진대운이 아니라 무진시가 되면은 진술상충되기 때문에 토가 다 왕해지게 되겠고요. 토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은 뭐 조혈함을 가중하게 되고 토가 많아지게 되면 수를 파극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 재성이 있으니까 편재니까 좋다 돈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이거 재생 때문에 잘못하면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유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가 있게 되면 금이 목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있기 때문에 통관상생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유술 이건 반합되지 않습니다. 사유 이렇게 합한다고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경신이 사에 통근하고요, 술에 통근하고 유에 통근하게 되면 이건 금이 오히려 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인상생 내지는 살인상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좀 약하기 때문에 목운이라든가 수운 정도, 수목운 정도가 괜찮은 생시가 울로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을해시 같은 경우도 저는 나쁘게 보질 않습니다. 해수를 얻게 되겠고 써놓고 볼게요. 이렇게 을해가 된다라고 하면 을목은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해수라고 하는 것은 목의 장생처에 해당이 되고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조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요거 사해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해충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사해충 되지 않고 그냥 해수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 을해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보지 않은 생시들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